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입니다. 제가 또 앞머리를 싹 잘라봤잖아요. 어떤가요? 좀 어려 보이나요? 오늘은 월간지나 5월호, 제가 5월 한 달 동안 새롭게 써본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다른 영상들 좀 준비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막 이사 가야 돼가지고 다음 달에 이사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다. 5월호를 6월에 발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올리브영 메이크업 영상 촬영을 하면서 처음 쓰기 시작한 바로 이 제품,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갓기 천사 컬러입니다. 자, 이 친구 아마 가격이 10,000원에 형성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컬러가 딱 단독으로 발랐을 때, 좀 진하게 얹었을 때는 바르면서 이래도 되나 싶게 약간 생 핑크, 그냥 무슨 컬러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핑크예요. 그래서 착색이 되기까지는 살짝 걱정스러운 컬러인데, 착색이 된 이후에는 핑크에 맑은 레드가 섞인 그런 컬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립을 이 친구를 딱 바르니까 뭔가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진 것처럼 이렇게 탁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탁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쿨톤이신 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겨울 쿨 브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아마 실패 없이 다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은 틴트인 것 같고,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살짝은 오일리한 마무리감? 뭔가 이렇게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뭘 먹거나 뭘 마시거나 빨대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하면은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쓰면서 터득한 게, 발라놓고 착색이 이렇게 싹 좀 스며들었다, 이제 충분해, 그러면은 위에 남은 틴트 액을 그냥 걷어내버려요. 그래서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한 줄평, 컬러감 잘 뽑은 가성비 틴트 올영 세일에 한번 갈겨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베이지크의 에어 블러핏 쿠션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궁금해서 제 돈 주고 한번 사서 써봤는데, 지속력과 커버력, 뭐 기타 등등을 테스트한 날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Hi, I'm tester Gina. Yeah. Today, Dayzik Air Blow Fit Cushion test. I'm 구매인 올리브영 오늘 드림. Yes. 17N Pale 플러스 리필 기획 34,000원. Yes. 형성 언박싱. Oh, so cute. Yes, so cute. 블러. 케이스가 약간 블러블러한 그런 느낌이에요. 케이스가 되게 예쁘다. 케이스가 조금 뭔가 디올 느낌 아니나요? 퍼프는 요렇게 들어있네요. 발라볼까요? 제가 본 걸로는 17N 이 컬러가 제일 밝은 컬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핑크 베이스는 아니고 그냥 베이지 컬러가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좀 그렇네요.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밝은 컬러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퍼프가 막 엄청나게 밀도 있고 엄청 쫀쫀한 느낌은 아니에요. 쫀쫀함으로 따지면 살짝 2% 부족한 느낌인데,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뭐지, 이거 매트 쿠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트 쿠션도 아니고 촉촉하지도 않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약간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공기처럼 가벼운 사용감의 블러 필터 쿠션.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고운 피부결을 연출해주는 데이지크 세미 매트 쿠션. 여러분, 제가 또 다 알죠? 딱 보면 착 각이 나오니까. 딱 그 뭔가 세미 매트한 느낌이 났어. 안 그래도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컬러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커버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만약에 사신다면 컬러를 고르실 때 원래 쓰시던 톤보다 한 톤 밝은 걸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은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뭐 좋은 향이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냥 뭐 평범한 화장품 냄새고, 제품 자체에 파우더가 들어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퍼프를 엄청 쫀쫀하고 단단하게 안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퍼프까지 너무 땅땅하면 들뜨고 각질 부각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살짝은 홀롤로한 요런 퍼프를 넣어준 게 아닌가. 괜찮은데요? 그냥 되게 무난한 쿠션인데? 뭐 크게 밀리거나 찍힘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발려졌거든요. 엄청나게 짙은 잡티까지는 커버가 안 되지만 뭐 이 정도는 사실 컨실러로 가리면 되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아요.
짜! 지금 시간은 10시 47분, 거의 11시고 베이지크 쿠션으로 피부 화장을 한지 4, 5, 6, 8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피부 수정 화장은 1도 안 했고요. 지금 피부 상태는 일단 이 코 쪽에 유분감이 좀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크게 모공 부각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입 옆쪽에 주름 있는 쪽 조금 화장이 끼이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약간의 속당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크닝도 심하지 않네요. 아까 딱 바르기 시작할 때는 조금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 때문에 다크닝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다크닝 심하지 않고 살짝의 속건조가 느껴지기는 하나 세미 매트한 쿠션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딱 여름 시즌에 무난하게 쓰기 괜찮은 쿠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무난한 여름 쿠션이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테스트 촬영을 한 이후에 이 제품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대본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무난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지만 뭔가 얘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런 특징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얘만이 갖고 있는 뭔가 장점, 너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었고, 촬영 이후에 클렌징을 하면서 느낀 것이 피부 화장이 조금 도톰하게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이후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매트 쿠션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지크의 에어블러핏 쿠션 한 줄평, 무난한 쿠션, 그게 장점이자 단점. 자, 그리고 다음은 루메나의 무선 선풍기 2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개봉해서 이 친구를 테스트해본 날 제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루메나 무선 서큘레이터 이렇게 2개를 루메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오! 이게 무선인데 사이즈가 꽤 큰데? 나와라. 정말로 할 때 이렇게 선풍기가 사지가 묶여서 오네요. 짜란. 오호, 얘 좀 예쁜데? 뭐야? 생김새가 제법 예쁜데요? 짜란, 짜라란. 그렇게 크진 않구나.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라서 제 손이랑 비슷하네요. 요거는 1시간, 2시간, 4시간 요거를 싹 돌리니까 되게 조용하다. 세게 하면 내 숱 되게 많은데 내 머리를 들었어. 대박. 시원한데요? 바람이 진짜 되게 착한 바람이다. 약간 제가 처음 다이슨 에어랩 썼을 때에 느꼈었던 친절한 바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바람이 되게 착하다. 그리고 여기 뒷꽁무니에 충전선을 꽂는 꼬다리가 있고 이 버튼 있고 끝. 각도가 조절되는 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근데 충분히 시원하네요. 그렇다면 너의 가격은 얼마이니? 루메나 펜 스탠드 3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그래, 고맙다요. 최저가가 네이버에서 33,900원. 나빼. 원래는 얼마에 나온 거예요? 정상가. 정상가 공식 거시기에서 파는 것도 34,900원에서 할인받으면 34,400원. 한 번 쓰고 마는 거는 아니니까 괜찮은데요? 일단 디자인도 싼 티가 안 나서 괜찮다. 이거 뭐 공짜로 협찬받았다고 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뭐 영상에서 노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딱 제품을 놓고 봤을 때 괜찮다. 근데 이 모가지를 좀 더 이렇게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좌우로도 지금 이렇게 좌우로도 이 정도 폭, 위아래도 이 정도 폭. 큰 친구도 한번 까봅시다. 오, 뭐야? 큰 애는 이렇게 약간 캐리어에 붙이는 것처럼 이런 네임택이 있네요. 얘는 거시기도 있다.
리모컨.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전하는 잭 들어있고. 아하! 얘는 약간 미니와 미디움 중간 정도의 사이즈네요.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2배까지는 아니고 1.5배? 근데 얘도 되게 큰 선풍기 옆에 있으면 되게 좀 작겠다.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돌릴 수 있게 되네요. 이거를 돌리면은 모가지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지, 왠지? 아하, 그러네. 이게 끝이야? 이게 최대네요? 여기서? 여기 최대. 여기? 그래도 얘는 고개를 확 쳐든다. 이 각도가 아까보다 더 나오네요. 작은 애보다, 그쵸? 풍속 조절, 타이머 조절, 좌우 회전. 그냥 선풍기네. 뭐 다 되네요. 자, 앉은 키로 봤을 때 제 가슴팍 정도까지 오는 사이즈. 얘가 고개를 쳐들면 제 얼굴에 딱 정확하게 때리는. 너를 한번 켜보겠다. 조용하다 진짜. 2단계 한 번 더 돌렸어요. 3단계 이제 바람소리가 좀 나. 눈이 시려. 4단계 오, 제법 시원한데요? 이건 안 되네요. 아쉽다. 자, 좌우 회전. 좌우 회전 해보세요. 괜찮다. 얘는 좀 비쌀 것 같은데? 49,900원이네요. 그러니까 5만원. 한 그래도 7, 8만원 생각했는데 얘는 5만원이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34,000원. 한 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럼 나는 이걸 살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게 다르다고 해서 나온 게 조금 더 이 대가리가 큰 거랑 모가지가 뽑힌다는 거. 근데 이거를 셀프로 내가 이렇게 빼야 되는 게 조금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의 내구성이 아쉽네요. 공간적으로 선풍기를 놓을 자리가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자취생들이 쓰면 괜찮을 템. 그래서 루메나 선풍기 한 줄 평은 바람이 상냥한 가성비 선풍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최근에 제 눈동자를 보고 정말 질문이 많았던 렌즈미의 클로링 원데이 블랙 컬러입니다. 자, 가격은 30피스에 45,000원인데 제가 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원플 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팩에 그 양쪽 도수가 보통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45,000원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픽 직경은 13.2. 뭐 딱 적당한 사이즈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살짝 큰가? 아무튼 자, 이 친구가 이 테두리가 검정색 서클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알이 좀 또렷해 보이는, 사람이 좀 총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혼혈 렌즈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더랬죠. 그때는 막 이렇게 테두리도 없고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면서 그리고 약간 태페미 그런 렌즈를 굉장히 선호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좀 선명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그런 게 좋아서 요즘은 테두리가 이렇게 짙은 컬러의 렌즈를 많이 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게 이 안쪽에 서클라인 안쪽에 들어있는 컬러는 주황빛에 가까운 브라운과 레드 브라운 컬러가 섞여 있어요. 한쪽에는 브라운, 나머지 부분에는 레드 브라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눈 아래 뭔가 노을빛이 진 것 마냥 굉장히 좀 사연이 있는 것 마냥 뭔가 만화 주인공 같은 멜로 눈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착용감, 저는 착용감 렌즈 낄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데이라서 그런지 눈이 불편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시리거나 한 것도 없었고요. 저는 렌즈가 눈 시리다? 그럼 바로 빼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냥 바로 치워버리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내 눈알의 동반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렌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클로링 렌즈 라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에 컬러들이 좀 웜한 갈색 빛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쿨톤으로서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쿨톤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침이 나오네. 말씀드리자면 주황빛이나 레드, 따뜻한 컬러들이 섞이지 않은 브라운 컬러를 만들어주시면 와, 좋지 않을까. 신이 나서 끼고 다닐 텐데,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링 원데이 렌즈 한 줄 평은 착용감 편하고 왠지 멜로 눈깔로 만들어주는 예쁜 렌즈. 자, 그리고 다음은
라로지크의 헤어팩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첫 사용을 해본 날 영상을 따로 찍어놨었죠. 예. 오늘 미팅이 있어서 회사에 가야 되는데 머리를 아직 안 말렸어요. Yes, that's me out. 그래서 최근에 라로지크라는 브랜드에서 립헤어 퍼퓸 헤어팩 이거를 보내주셔서 이거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제 한번 썼거든요. 그리고 촬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설정을 뭘 잘못 눌러가지고 오디오가 안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 블랙베리라고 적혀 있어요. 이름에도 퍼퓸 헤어팩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랑 다른 거 하나를 더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블랑인가? 그 향은 제가 모르겠는데 블랙베리는 우리 부말론의 블랙베리 향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향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걸 한번 써봤고 제형이 상당히 부드럽고 묽어요. 바로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좀 가벼운 에센스 제형이고 제가 원래 쓰는 게 나투리아의 이 헤어팩을 쓰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뻑뻑해서 짤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짜야 겨우 좀 나오는 편인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온다. 그리고 향이 진짜로 블랙베리의 그 향수의 향이 나요. 다른 상태로 그냥 이제 말리는 헤어팩 말려볼게요. 저는 어제 쓰면서 놀랬던 게 빛이 너무 좋더라고. 빛이 되게 부드럽고 두피에 자극이 하나도 없게 비껴요. 네, 지금 머리끝 상태는 약간 푸석푸석하고 날리는데 이 날리는 거는 제 머리가 지금 층이 나 있어서 그런 거고 일단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제 평소 머리랑 차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딱 느꼈을 때 확실히 그 제형만큼 좀 가벼워요. 완전 극 손상모가 쓰기에는 산뜻한 제형? 예를 들면 세타필을 발라야 되는 피부인데 산뜻한 에센스만 발랐을 때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부스스한 거는 사실 많이 잡아줬다. 다른 거보다 제가 항상 엄청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데 그러면 향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향이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머리 이렇게 빗으면 바스라지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머리에 향기를 한 스푼 추가한다 이런 느낌이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썼을 때 내 손상도가 좀 감춰진다든지 머릿결이 찰랑해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머리에서 향기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내 머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상하진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앞에 테스트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빗으면 바스라지는 완전 과자같이 바삭바삭한 극손상모에는 추천을 안 드리고 적당히 손상 그리고 향기가 나는 헤어팩 제품이나 헤어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내 머리가 굉장히 상했지만 저거 향기 궁금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제가 원래 쓰던 굉장히 꾸덕한 영양 립헤어 이 제품을 살짝 이제 머리끝에 발라주고 이 친구로 향기 코팅을 싹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라로지크의 헤어팩 한 줄 평은 립헤어 기능은 살짝 아쉽지만 향은 오지는 헤어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리무브의 브라이트 스킨 브라입니다. 요거는 공홈에서 18,000원에 형성돼 있는데 저는 무신사에서 16,110원에 구매를 했었어요. 자,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지스에 붙여서 쓰는 친구입니다. 저는 요걸 왜 사봤냐면 요게 밝은 컬러예요. 밝은 피부톤 컬러. 요런 누드 브라나 니플 패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색이 단일 컬러로 나오거든요. 뭐랄까 약간 생고기 색깔 같은 게 있고 아니면은 아예 좀 갈색에 가까운 그런 컬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신기하게 컬러가 이렇게 딱 두 개로 형성이 돼 있어서 어머 밝은 컬러? 그러면 진짜 티가 안 날 수도 있겠는데? 해서 제가 사봤어요. 근데 그 컬러적인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들도 좋아가지고 이거 계속 쓰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일단 좋았냐. 자, 이 친구 보시면 누드 브라라기에는 작고 니플 패치라기에는 커요. 이게 지름이 총 8cm래요. 8cm. 그래서 꼭지 부분이 전혀 불안하지 않게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뭐 니플 패치나 이런 거 많이 써봤지만 니플 패치는 꼭지스가 커버가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꼭지스의 상당히 돌출된 부위는 눌러줬어, 니플 패치가. 근데 위에다가 딱 옷을 입으면 내가 나 여기 니플 패치인데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게 왜냐?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작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서 어떤 꼭지스에 써도 사실 다 가려줄 수 있겠다.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거는 니플 패치나 누드 브라 이런 것들이 자극이 사실 뗐다 붙였다 할 때 엄청나거든요. 그게 또 막 바디크림 같은 거 발라진 상태에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건조한 내 피부에다가 얘를 붙였다가 뗄 때 그냥 막 가슴이 같이 찢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샷 뗄 때도 샷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접착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막 불안해서 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내가 주워서 막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라고 하면 상품 설명란에 보니까 30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살짝 있긴 했는데, 어차피 이런 제품들은 아무리 내가 씻어서 관리를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먼지가 붙었던 부분이나 요 가생이 부분, 끝부분들은 어차피 살짝 접착력이 떨어지고 좀 애가 이렇게 운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크게 단점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무브의 스킨 브라 한 줄 평은 오랫동안 내 꼭지스와 함께 할 것 같은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5월 한 달간 새롭게 써본 제품들, 요즘 꽤나 핫한 친구들 리뷰를 함께 해봤고요. 제가 7월 초중순쯤에 이사를 가야 돼서 지금 계획돼 있는 영상들 촬영 편집이랑 이사 준비를 같이 해야 돼서 아무래도 6월 말에 월간지나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은 열심히 부지런히 또 새로운 제품들 써보고 맡아보고 핥아보고 먹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다음에 7월 말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시 알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